아침에 내가 손으로 뭘 하고 생각을 어떤 거라고 딱 20분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그날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거든요. 왜 우리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완전 다르지 않아? 왜 다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행동 중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김미경입니다. 지식인사이드 채널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좋습니다. 저는 정말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강사가 안 됐을 거거든요. 진짜 다른 걸 경험했어요. 그때 20대 후반에 피아노 학원을 했었어요. 근데 재정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는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엄마는 늘 새벽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때 내가 서울로 올라올 때 우리 엄마가 이런 걸 부탁한 적이 있어요. 미경아, 살다 보면 돈으로도 힘들고 사람으로도 힘들고 힘든 일이 되게 많을겨. 근데 반드시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땐 일어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쪼들리건 사람에 힘들어하건 힘든 일이 생기면 대부분 다 잔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땐 못 일어나. 너 10명 중에 1명도 못 일어난다. 너 증평 사람들 봐봐. 다 누워있어. 왜? 힘드니까. 근데 힘들 때 일어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안 돼. 그래서 인생은 일어나기만 해도 풀려. 힘들면 일어나. 늘 힘들면 일어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돈 때문에. 대출 얻었는데 피아노 학원 월세 못 갚으면 어떡해. 대출 이자 못 갚으면 어떡해.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받은 은행의 빚이었거든요. 엄마 말 듣고 일어났어요. 그 새벽 4시 반에 피아노 학원에 나가서 앉아 있었다니까요. 4시 반에 앉아 있으면 첫째, 내가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을 뭘로 채울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전화도 안 와. 너무 고요해. 너무 잠잠해. 그러니까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내가 메꿔야 될 게 드러나요. 내가 어제 반성할 게 뭐지? 내가 지금 내 길을 잘 가고 있는 건가? 미처 낮 시간에는 생각도 못하는 메꿔야 될 게 드러나요. 메꿔야 될 게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레슨비 봉투를 보내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들한테 미처 얘기를 못 해줬더라고요. 그걸 편지로 쓰기 시작했어요. 시간 너무 많잖아요. 새벽에 한 4시간, 5시간 나. 그 편지를 엄마들이 받았고 편지를 받은 엄마들이 감동했고 그래서 20명의 학생이 200명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새벽 시간에 나의 편지였어요. 새벽 편지. 그로 인해서 학원이 너무 잘 되게 됐고 그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누가 졸랐어요. 그게 내 첫 강의예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봐요. 편지를 하루에 20통 이상씩 썼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똑같은 애를 계속 칭찬해야 돼요. 나중에 미천이 떨어져서 제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그때 나중에 제가 책을 썼거든요. 10년 후에 그 편지 쓴 힘으로 쓰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강사가 됐거든요.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편지를 쓰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새벽마다 고생하고 있는데 이까짓 게 뭐가 되겠어? 근데 이게 나중에 10년 후에 보니까 강사가 돼 있었고 책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20, 30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오늘 하루 막 일을 쳐내잖아요. 이 일 저 일. 근데 이게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전혀 몰라요. 이렇게 고생하는 게 뭐가 되겠어 하는데 뭐가 다 돼 있어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동시성 원리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면 5년 후 10년 후에 동시에 탄생돼 있어요. 근데 10년 후까지 기어이 가야 그걸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만나는 거는 10년 전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동시성으로 이미 동시 탄생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장소는 현재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근데 만나는 장소는 미래예요. 내가 오늘 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동시에 2개가 탄생하고 있다. 어느 시간대에 가면 만날 거다. 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좋겠고 그 동시 탄생의 기적적인 시간이 나는 새벽이었어요. 너무 바빠서 잠을 못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잠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젊었을 땐 잠을 되게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잠을 자는 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낮에 활동하는 거는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쉬는 것이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낮에 우리가 뭔가 고민도 하게 되죠. 낮에 열심히 살죠. 낮에 뭔가 막 외우고 일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게 내재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스트레스는 걸러내고 좋은 것들을 내재화하는 게 밤에 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면서 하는 일은 깨서는 죽어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깨서 우리가 휴식할 수 있어요? 깨서 내 뇌에 좋은 것들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걸러내는 작용 낮에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힐링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부교감 신경이 내 뇌세포를 재생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낮에 깨서 못하는 일을 밤에 잠이 다 하거든요. 잠은 특별한 일꾼이에요. 얘를 활용하셔야 돼요. 얘를 활용하지 않고 낮에 일꾼만 사용하시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못 하십니다. 꼭 아셔야 될 건 잠이라는 일꾼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적어도 7시간 이상. 이걸 잘해야 내가 현명하게 인생을 꾸려가는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냐면 10시 반에서 11시에 자기 위해서 내가 저녁에 불필요한 일을 훨씬 줄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낮에 해야 될 일을 깔끔하게 잘 끝내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5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몇 시에 깨야 되나요? 직장 생활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7시에는 일어나야 씻고 회사를 갈 거 아니에요. 7시에 일어나도 늦을걸요. 회사 출근이 보통 1시간, 1시간 반 하면 6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6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몇 시에 자나요? 12시, 1시에 자요. 얼마나 부족한 상태로 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루틴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오히려 6시에 일어나, 7시에 일어나, 그러면 1시에 자도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5시에 일어나, 그럼 벌써부터 자야 돼 하면서 10시 반부터 준비 시작해서 11시에 자게 되잖아요. 오히려 충분히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왜 미라클 모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고요. 낮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잘 정리하고 10시 혹은 11시쯤에 잠드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람으로 깨지 않아요. 되게 재밌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생명시계로 일어나는 거예요. 알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침 그러면 우리 다 알람으로 억지로 깨는 거에 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발적 내 생명시계로 일어나서 아침을 내가 리딩하면서 시작하는 거랑 내 아침을 알람 시계가 리딩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리딩을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행동 중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휴대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하루의 정리를 휴대폰으로 망치고요. 그냥 유튜브 어느 건가 아니면 릴스 쇼츠 계속 딸려다니고 보다가 딱 맞아서 갔어. 아침에 일어나면서 다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시작해. 이런 건 뭐냐면 그냥 아침을 망치고 저녁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10대, 20대 분들은 새롭게 꿈을 갖는 거잖아요. 정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0대, 20대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많이 참고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참고로 해야 될 건 내 마음의 소리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언제 들어요? 새벽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도 물론 휴대폰 갖고 있으면 못 들으세요. 우리가 릴스가 시키는 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휴대폰 쇼츠 아니면 틱톡이 시키는 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틱톡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 아십니까? 틱톡에서 뭐 봤어? 대박, 이거 너무 좋다.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쇼츠에서 이런 거 나와서 어머 이런 식으로 성공하고 돈 버는구나.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낮에 SNS에서 올라오는 부러움을 갖다가 내 꿈의 리스트에 담으면 이건 쇼핑 카트랑 똑같은 거예요. 막 쇼핑카트 밀고 다니면서 이거 부럽다.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이거 처리하는 게 투두 리스트면 그건 망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5시 시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돼요. 10대, 20대는 내 생각을 들으라고요. 그리고 30, 40대는 이제 아이들 키우잖아요. 결혼해서. 애들 키우다 보면요. 내 시간이 하나도 안 나요. 애들이 밤 1시까지 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로만 정신없이 살면 나중에 우울증 와요. 왜냐면 내가 없잖아요. 하루 안에 내가 없어. 근데 하루 안에 나를 만들려면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빠, 엄마로 사는 시간이 아닌 온전히 나를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5, 60대는 어떨까요? 너무 나이 든 것 같아. 너무 늙지 않아? 이제 시작해도 되나? 근데 탄생의 시간에 일어나 보면 새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시간을 모든 연령대가 적절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꿈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죠. 저는 5시에 일어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다이어리를 쓰는 일이에요. 하루를 기획하는 일을 저는 아침에 주로 해요. 나랑 대화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잘못한 일이 뭐가 있지? 내가 어제 만났는데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은 무엇이었지? 회복할 건 뭐가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을 주로 아침에 다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어제 다이어리요. 어제 나의 doing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낮에 해야 될 일. 공부도 하고 강의도 찍고 사람도 만나고 직원들이랑 회의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쭉 써 있잖아요. 그럼 그걸 쳐다봐요.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너무 사납게 얘기했어.
절대 사람은 사랑 아니면 못 바꾸거든요. 그 잘해 하는 건 그 당시 행동 10분을 바꿀 수 있지만 내가 우리 대표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 변화를 하고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의 밑바탕을 바꾸려면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근데 나는 그 친구의 10분만 바뀌어놓은 거예요. 욱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반성을 써요. 얘를 사랑했어야 돼. 못했어. 오늘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내 스케줄에 3시에 그 친구 만나서 사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러면 being이라고 합니다. being, 내 존재와 대화한 거예요. 그걸 아침 시간에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있어요. 사람이 내 몸이 하나죠. 24시간밖에 없죠.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 훅 달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뭔가 망가지거나 놓칩니다. 돌아가는 작업을 아침 빙 시간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자란 점을 채워줘야 될 것도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빙의 시간은 2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질문자이고 내가 대답자예요. 너 너무 열심히 살아서 올 한 달 동안에 이룬 건 되게 많은데 가족들은 어떠니? 되게 문제 있겠다. 맞아. 그럼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뭔가 해야겠지. 그래. 그럼 빨리 배치하자. 오케이? 둘이서 쿵짝쿵짝. 이게 아침 1시간 동안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랑 얘랑 수많은 일들을 모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해내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보면 어제 너 너무 잘했어. 사과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게 어떻게 해요? 존재가 커간다고요. 생각하지 않으면 어른이 안 돼요. 승질나는 대로 살고 다음날 후회하고만 계속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이어리는 어른을 키우는 유일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전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 다이어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봤더니 지금의 김미경은 10년 전, 20년 전에 기록한 김미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일주일 전에 월요일 날 점심에 뭐 먹었는지 생각나요? 그럼 화요일 날 뭐 반성했는지 기억나요? 나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저분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다. 저거 따라해야지. 기억나요? 안 돼요. 우리는 머릿속에 어제 생각이 그 다음 생각을 계속 덮어가면서 진짜 나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정말 좋았던 나는 내가 기록한 나가 돼야 되는 거죠. 아침에 1시간 동안 비잉이에요. 존재와 대화를 통해서 질문자와 대답자가 해내고 그 다음에 이걸 오거나이징해서 다이어리에 써서 스케줄에 배치하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집행자가 있겠죠. 얘가 집행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 종일 3명이 같이 뛰는 거예요. 내 안에 철학자, being, 기획자, organizing, doing, 집행자. 이 3명이 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루틴이 매일 하는 걸 루틴이라고 생각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월수금도 루틴이고요. 매주 월요일도 루틴이고요. 한 달에 한 번도 루틴인 거예요. 챌린지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주말에 한 번씩 가서 악기를 배워. 그러면 뭐요? 이거는 위클리 루틴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가족들과 토요일 날 음식을 갖고 와서 애들이랑 음식을 만들어 먹어. 이건 먼슬리 루틴이죠. 그것처럼 매일 해야 되는 루틴은 예를 들어 뭐 밥 먹는 거, 자고 깨는 거 매일 하는 루틴이지만 나를 일으키는 루틴은 주 위클리 루틴이라도 충분해요. 정말 매일 챌린지 스타일로 하는 건 사람을 너무 지치게 해.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생각한 것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합시다. 왜? 교회 예배 보러 가는 것도 주일 예배 한 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대신 평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루틴은 사실은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거리를 뛰어서 숨차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특히 어른들은 수능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속내가 무엇인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새벽에 모이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벌써 한 3천여 분이 모이시거든요. 한 번도 안 하는 것보다 위클리 루틴 하나 만드시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슬리 루틴 하나 만드시고요. 이렇게 루틴을 해나가셔도 충분히 스스로의 라이프를 잘 끌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가지를 겁내지 마세요. 슬럼프를 겁내시면 안 돼요. 누구나 옵니다. 계속 리듬을 타다가 리듬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게 끊어지는 것도 리듬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늘 똑같이 기계처럼 해요. 하다가 하기 싫은 것도 한 거예요. 했으니까 하기 싫죠. 했으니까 슬럼프 오죠. 그러면 슬럼프가 길어지지 않잖아요. 슬럼프 있다가 돌아가면 돼요. 다시. 나 다시 한 2개월 못했었는데 나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떠냐면 넘어진 나를 받아줄 수 있어야 내가 크고요. 하다가 끊긴 나를 칭찬하고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잘난 나, 잘 일어나는 나, 열심히 사는 나만 내가 아니고 쓰러진 나, 넘어진 나도 나라고요. 이걸 잘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몇 번 할 것 같으세요, 인생에? 수백 번 반복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오시고, 그래도 싫을 때까지 한계 기특하다, 넘어질 때까지 한계 기특하다, 그리고 자꾸만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이어리 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 아침에 내가 손으로 뭘 하고 생각을 어떤 거라고 딱 20분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그날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거든요. 내가 하루를 끌려가느냐 내가 리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휴대폰에다 쓰셔도 됩니다. 물론 손으로 쓰면 더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한다고 그래요. 하루를 내가 프로그래밍 하면 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 내 하루가 흘러가면서 훨씬 더 같은 시간을 보내도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20분씩 습관하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하루를 쓰는 기술이 엄청 늘어나요. 왜 우리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야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완전 다르지 않아? 왜 다를까요? 이게 1시간이라도 그 1시간의 효율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3배, 4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기획하는 그 능력이 달라지고요. 하루를 기획하는 능력이 달라지면 그 하루를 집행하는 능력도 동시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딱 20분만 그걸 해보십시오. 그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하루에 강의가 하나 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어. 몇 시부터 몇 시 강의. 끝. 그럼 다이어리에 쓸 게 없대요, 사람들이. 진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써요. 5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6시까지 POD, 6시부터 7시까지 영어. 근데 영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적어요. 그 다음에 7시부터 8시까지는 내가 만약에 책 읽어. 그럼 책 읽었어요. 8시부터 9시까지는 화장하고 뭐 준비해. 그럼 화장, 듣는 음악 거기다 옆에다 같이 써놔요. 그때 듣는 것이 영어인지 음악인지 써놔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까지 이동, 차 안에서 뭐 해야 될지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대별로 다 쓰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3줄을 쓴다고요. 밥 먹는 것도 쓰고요. 휴식하는 것도 쓰고요. 이러면 내 시간에 빈틈이 보여요. 근데 다이어리 쓰라 그러면 동사무소, 은행, 회사 끝. 이게 아니고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적을 수 있죠. 누구 미팅 뭐 했어, 어디 갔어, 어디 이동 시간까지 쓴다니까요. 그러면 내 시간에 효율이 막 살아나고요. 그 시간에서 내가 되게 행복한 게 보여요. 내가 그냥 어디 가느냐고 힘들어, 출근, 이게 아니라 내가 출근하면서 행복하게 이 어제 듣고 싶었던 음악을 듣는구나.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있어. 왜 내가 잘 때 이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을 책을 읽는다든지 뭔가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왜 내가 유튜브를 보고 있지? 유튜브는 출근할 때 봐도 되잖아. 그래서 유튜브를 내가 너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시간으로 넌 가. 이 시간은 내가 쓸게. 요렇게 얘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루를 다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춤을 추고 행복해져요. 저도 자기 전에 끊임없이 카카오톡 확인하고 직원들 슬랙 확인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저 잘한 게 아니에요, 나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보다가 그냥 너무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전에 무서운 영화 보면 무서운 꿈 꾸죠. 자기 전에 내가 그대로 내 잠을 끌고 가는 가이드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무섭지 않아요? 내가 막 이상한 거, 전쟁 같은 거 한참 보다 잤어. 그러면 그 느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이 귀중한 8시간, 우리가 8시간 동안 혹은 6시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없죠, 낮에. 드물어요, 그런 일은. 근데 잠은 6, 7시간을 같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자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잠자는 일을 할 때의 그 느낌, 그 가이드를 누가 하는 거예요? 편안한 내가 해줘야지 잠을 잘 잘 텐데 되게 무서운 거 영화 봤나? 이상한 생각했나? 자면서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누구랑 대판 싸웠나? 그럼 이 8시간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휴대폰을 다른 곳에 놔요. 내 손이 뻗치지 않는 곳에 놓고 들어가도 인생이 바뀌어요. 대부분 막 배구 자잖아. 자다가라도 막 휴대폰 찾아. 야, 어딨어? 내 손 여기에 있어야 돼. 야, 어딨어? 내 손 반경 안에 있어야 돼, 이 휴대폰이. 그게 아니라 내 손 반경에서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만 둬보세요. 정말 습관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냐면 휴대폰 말고 내 몸이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잠을 휴대폰을 끌고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내 잠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잠으로 인도하는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잠이 달라집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자면서 이런 생각하면 돼. 오늘 나 되게 잘 살았어. 힘든 일 있어도 정말 잘했어. 자, 이제 잠으로 들어간다. 잘 자자. 미경아, 잘 자라. 잘 쉬어라. 이것만 해줘도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자, 미라클 모닝 갓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라클 모닝은 어떤 분들이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를 살았는데 왜 지치게 살고 일을 막 쳐내긴 했는데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는다라는 건 내가 건져야 남는 거거든요. 내가 건져서 내 앞에 갖다 놔야 남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 그래서 하루의 실체를 좀 꼬박꼬박 잘 만들면서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꼭 모닝이 아니어도 됩니다. 5시가 아니어도 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나는 아침 8시야 라면 8시 좋아요. 출근이 좀 늦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시간이 5시에서 8시입니다. 가장 창의적으로 생각이 잘 나는 게 인간이 5시에서 8시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적절히 활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막 3교대야. 난 죽어도 안 돼.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 그러니까 나는 미라클 모닝도 안 되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또 전혀 없어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중 어느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와 직면할 수 있는 시간 30분에서 1시간. 그 시간이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되도록이면 아침 시간에 가장 창의적이면서 영적인 시간을 도전해봐라. 그럼 훨씬 더 힐링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